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7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메타, 아마존, 알파벳,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금요일 장 중에 애플과 엔비디아가 시총을 뒤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종가에 어떻게 됐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요. 확인 안 하고. 그리고 QQQ 제가 하고 있는 이 순서가 QQQ ETF의 웨이트 순서기 때문에 이게 시총하고는 뭐 관련이 없진 않지만 시총하고는 크게 이제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QQQ 웨이트가 또 시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하는 거라서 이번 주는 지난주랑 똑같이 애플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먼저 보시죠. 애플 차트고요. 지금 월요일 오르고 화요일도 갭 하락해서 올랐고 수요일 빠지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위클리로 이렇게 갭 하락했다가 축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또 갭 하락했다가 치고 올라가서 이 핑크색 트렌드 라인, 제가 지난주에 이 핑크색 트렌드 라인하고 이 두 개의 핑크색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장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바깥으로 가면 이 초록색과 이 초록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매크로가 없어서 그 테크에 의해서 기술 분석에 의해서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어, 월요일에만 이게 여기 이렇게 살짝 벗어나고서 여기서 저항받았죠. 화요일날 저항받고 여기서 지지받았고 그리고 나서 훅 빠져서 내려와서 이 초록색 트렌드 라인과 228.34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고 다시 여기서 두 개 지지받고 목요일도 올라갔고 여기서도 이 트렌드 라인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금요일에 233.04에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오는 애플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움직였다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이 사이사이 인트라데이 그 상황에서는 그 MA나 뭐 다른 기술 지표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에 그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 앞두고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요일, 수요일에 화요일에 구글하고 AMD 뭐 저희는 안 보고 있습니다. AMD는 하여간 구글, AMD, 수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목요일에 애플, 아마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이때도 이제 다른 구글이나 AMD 뭐 이런 그 다른 큰 기술 주식들 테크 주식들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애플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일단 테크만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 말씀드린 이 초록색과 핑크색 트렌드 라인 유효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져서 가지고 이렇게 막 내려올 것 같진 않고 주초에 그 실적 되기 전에 일단은 이 228.34 라인이랑 그 위쪽에 있는 트렌드 라인 4개 그리고 233.04 그리고 이 위에 237.23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심지어 또 그 논팜이 있죠. 그래서 논팜이 뭐 이전처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관련한 스케줄 그 인하 스케줄 다 나와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준금리를 하락하는데 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늦추는 정도는 있을지언정 계속 하락할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논팜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뭐 금요일 장 끝나고 애플이랑 아마존 주식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익스텐디드 마켓, 프리마켓에서 막 그 오르거나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요일 날 정규장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논팝 나올 거고, 그래서 금요일장이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월 1일. 그래서 그날 되게 많이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그 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요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움직임도 다른 주식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애플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훅 치고 올라갔죠. 제가 지난주였나? 지난주였던 거 기억하는데, 이 패러렐 채널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서 다시 떨어져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트렌드 라인을 극복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지지를 받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도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게 이제 역사상 고점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파란색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크기 좀 키우고. 그래서 여기에서 역사상 고점을 찍었지만 도지 만들면서 훅 치고는 못 올라갔죠. 그 월요일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래쪽도 이 패러렐 채널 상한선에서 정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수요일날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개파락해서 쭉 빠져서 내려와서 다시 140.71 레벨 아래쪽으로 밀렸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도지 만들었고, 금요일에 다시 그 다음 주에 있는 다른 테크 주식들이 좋은 실적을 보일 거라는 기대감에 장 초반에 굉장히 치고 올라가서 그 전고점까지는 못 가고, 이 패러렐 채널 상한선에서 저항을 받고 바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거의 왕무시를 당하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143.15 정도죠. 그러면 이걸로 15분 143.15 어디죠? 뭐 이 정도인데요. 여기 트레드가 있군요.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긴 받았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도지 만들면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뚫렸고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15분 봉에서도 걸치다가 컨펌 되고 있다가 바로 빠져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 라인도 인트라데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쓰여서, 여기 이쯤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한두 번은 이렇게 튀어오르니까 지지선 닿으면 일단 롱 쳤다가 어느 정도 수익 보고 다시 숏으로 포지션 전환을 하든지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 밑에 140.71과 144.42 사이를 딱 만드는 이 레인지에서 움직이는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 주 그 실적이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가 없죠. 코스트코랑 세계는. 그래서 제가 제가 보고 있는 8개 중에 5개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코스트코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 테크 주식들의 실적에 의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 특히 AI 쪽이 좋아서 투자를 더 늘릴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엔비디아 같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구글도 뭐 AI 쪽을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또 엔비디아 영향이 있을 거고, 브로드컴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실적에 민감합니다. 그거를 빼고 얘기를 한다면
패러렐 채널 있어서 이걸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이겠죠. 하지만 아래쪽 하방 리스크는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주 실적을 무시를 한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 왜냐면 보시다시피 화요일에 여기서 고점 만들었는데 목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올라갔지만 이렇게 그 아래쪽 망치를 만든 거죠. 뭐 비석이라고도 하는데 툼스톤이라고 하긴 하는데 툼스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버린 상황이라서 일단은 올라가는 상승 모멘텀 꺾인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좀 더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실적이 있고 그 다음 주 뭐 대선 결과까지 나오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이 그 상향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움직이고 그것마저도 144.42와 136.15 이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엔비디아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 지울게요. 얘인데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많이 못 올랐죠. 그래서 여기 이 상황에서 그 61.8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 결국 이 밑에 다운 트렌드 라인에 닿으면서 지지받고 버티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그 전에 있는 다른 주식들과 다르게 화요일에 여기서 트렌드 지지받고 훅 치고 올라가서 143.80까지 갔습니다. 닿진 못하고. 그리고 나서 갭 상승해서 430.80 이 근처에서 뭐죠? 430.86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살짝 튕겨 올렸다가 바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와서 이 밑에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계속 그 테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주보다 좀 더 테크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테크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지지받고 또 올라가고 여기서 도지 만들면서 빨간색, 핑크색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았고 갭 상승한 것도 426.79에서 시작을 해서 튀어 올라가서 좀 전에 봤던 엔비디아처럼 여기 툼스톤 만들면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428.15까지. 근데 뭐 여기 어떤 레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시작을 426.79에서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시작을 우리가 지지저항선으로 만들었던 그 레벨에서 했다는 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지금 갭 상승을 한 거였고 여기에서도 갭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갭 상승을 해서 오프닝 타이밍을 레벨에 맞춰서 시작을 해서 그게 지지저항선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트레이딩 하실 때도 눈여겨 보시고요. 이제 평소에 트레이딩 하실 때도. 그리고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61.8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430.80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았다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얘랑 얘가 나중에 여기서는 이 안쪽, 이 핑크색 트렌드 라인과 요 레벨 사이에서 다음 주도 장이 벌어지겠지만, 물론 수요일에 장 끝나고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실적을 보고 다음 주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뭐 리크된 정보가 아닌 이상 큰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그 실적 내용이 유출이 된다거나 하면은 미리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뉴스 사이트 주시를 하시고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도 그냥 일단은 놔둘게요. 뭐 내려올 거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그 지지저항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죠. 이거 지울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엔 브로드컴이죠.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모멘텀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다른 주식들하고 다르게 좀 하락을 보인 상황이죠. 앞에 있었던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수요일만 빠졌지 월화, 목금은 좀 버텨서 올라가는 방향이었다면 브로드컴은 그 전주에 그 전주에 이렇게 보합을 그래도 보이고 금요일, 토요일, 목금에 이렇게 좀 그래도 강세를 보였던 거에 비하면 이번 주는 완전히 밀려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트렌드 라인 요거 하나 그려주고요. 월화 수요일에 훅 빠졌는데 이 밑에 172.42에서 지지받았고 뭐 여기도 지금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쳤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로드컴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게 아닌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지저항선이 잘 안 맞는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맞긴 맞는데 거기에서 딱 지지받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거는 브로드컴을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들 내지는 뭐 브로드컴을 사시는 일반 개미들이 차트를 보기보다는 펀더멘탈도 보고 있는 성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딱딱 맞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추세는 어쩔 수가 없죠. 추세는 이 차팅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로 다 체크가 되죠. 그래서 그것만으로 또 충분히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 차트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뭐 레벨 자체가 168.37 이 레벨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일치 172.42에서도 지금 강하게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금요일에는 지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기보다는 여기에서 갭 상승을 해서 올라갔다가 빠져서 내려와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는 지금 어폐가 있지요. 그래서 이게 이 트렌드 라인보다는 172.42 라인에 수요일에 지지받았었던 이거를 생각을 해서 다운 트렌드에서 요거 깨지면 그 다음 168.37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 모멘텀에 올라탄 걸로 봐야 되니까 더 빠질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실적 테크주들 실적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브로드컴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상으로는 모멘텀 꺾여서 하락 국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브로드컴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타죠. 메타가 예상 외로 부진했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나마 576.88에서 지지받으면서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구나 생각했는데 월요일에 살짝 갭 상승하면서 오히려 그 라인이 저항선으로 쓰이면서 훅 빠졌었다가 도지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갭 하락한 다음에 다시 화요일에 치고 올라가서 더 이제 방향을 바꾸나 싶었지만 581.43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그 수요일 날 훅 빠져 내려왔죠. 여기서는 이렇게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줘도 무방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얘가 아니죠. 여기서 이걸로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맞죠. 그리고 뭐 하나 더 보시면 요렇게인데 이걸로 보기엔 조금 뭐 일단 두 개 다 그려놓는 게 맞겠네요. 일단 이 다음 트렌드 라인에서 수요일께 저항을 받은 걸로 봐야 되고 하지만 갭 상승을 해서 올라갔는데
이 581.43에서 저항받고 다시 도지 만든 걸로 보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걸쳐 있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요걸로 이렇게 그 떨어져서 도지 만들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메타가 로이터랑 계약을 맺어서 AI를 로이터 기사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계약 맺으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됐죠. 가이던스가. 그래서 다음 주에 실적이 나오는데 이 로이터 관련된 뉴스가 다음 주에 안 좋은 실적을 커버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지 아니면 뭔가 잘 나온 큰 그림에 로이터가 부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호재가 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죠. 다음 주 시장 나와봐야 하는데 메타가 수요일 날 오후 장 끝나고 니까 이제 목요일 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다시 훅 튀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로이터 관련 뉴스가 뭔가 안 좋은 거를 커버하기 위한 소재였구나. 그렇다면은 이 레벨 밑으로 내려가는 이 아래쪽까지 훅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메타의 특성상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원래는 강하게 작용을 해야 되지만 무시당하고 훅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메타는 다음 주 실적 때까지는 581.43 아래쪽 그리고 564.50 이 사이에서 일단은 월화수 장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후에 훅 튀고 올라갈지 내려올지가 정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지울 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뭐 여기서 이거를 본다거나 한번 볼까요? 여기를 1로 놓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예쁜 모양이 되었네요. 참 메타는 그런 면에서 정직한 것 같은데 232가 아니라 262 정도로 해보죠. 너무 많았나? 250 이 정도로 놓고 보면 61.8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그런 모양새가 되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먼저 있는 거를 숨기고 얘를 숨기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61.8%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레벨이 깨지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월화수까지는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이 61.8 라인에 해당되는 것과 564.50 이 라인이 지켜질 것이다. 그리고 위에 581.43이 지켜질 것이다. 그래서 이 파란색 그리고 이 파란색 레인지 그리고 여기 561.94를 그냥 그려버릴까요? 이렇게 561.94 그리고 얘도 그러면은 뭐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오렌지색 이렇게 되면 이 파란색 레인지 오렌지색 레인지 이 사이에서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정도로 메타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아마존이네요. 아마존 아이고 촘촘하죠. 크게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돼서 이 패러렐 채널 그린 거 안쪽에 있었는데 월화까지만 해도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지켜졌고 심지어 얘는 고점은 191.61 레벨 그리고 종가는 189.77 레벨
테크에 잘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말씀드릴 때, 테크에 잘 맞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얘는 저가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맞았네요. 화요일은 너무 모범적인 그런 모습인데, 수요일에는 테크 개무시하고 그냥 쭉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 연두색 여기서 지지 받긴 했습니다만, 이 두 개의 지지 저항선들이 완전히 무시가 됐죠. 물론 인트라데이로 보면 그렇지 않았겠죠. 여기 빠져서 내려오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내려오다가 한번 튀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죠. 뚫릴 때도. 그리고 여기서 도지 만들고 쉽게 못 올라가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올라갔는 모습.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그냥 거저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이 안쪽으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안쪽 위쪽으로 못 올라가고 저항을 받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갭상승 해버린 거죠. 그래서 갭상승하고 도지 만들었는데, 다른 데는 툼스톤을 만들었는데 얘는 그것마저도 못 만들고 도지를 만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마존도 다음 주 목요일에 애플이랑 같은 시간에 그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이렇게 패러렐 채널이고 트렌드 라인 다 그렸지만, 여기에서 메인은 이 초록색과 핑크색 중간선, 초록색 위아래 하한선 상한선 있고, 이 레인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실적이 나오면 이런 레인지들 다 필요 없죠.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제일 최악의 경우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록색 레인지에 갇혀버리는 것이겠죠. 움직이지 않으면 트레이더들은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근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마존이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를 포지티브하건 네거티브하건 만들게 되면 장이 움직이겠지만, 그렇게 그럴 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실적할 때까지는 이 초록색 레인지 안쪽에서, 그것도 이 패럴 채널 하한선 아래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네요. 알파벳, 항상 알파벳만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움직이던 주식이 이렇게 이 안에 그냥 다 갇혀버렸죠.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월요일에 162.68 여기랑 164.78 사이에 갇혔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아래쪽이 있었는데, 그래도 화요일에 치고 올라갔는데 이 트렌드 라인 닿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64.78에 걸쳐 있죠.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못 떨어져고 162.68에서 지지받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종가가 거기 걸쳤으니까. 그리고 시가도 164.78. 이 작은 162.68, 164.78 레인지 안에 월화수가 다 갇혀버린 상황. 그리고 목요일에는 심지어 더 빠졌다가 도지 만들었는데 시가 종가가 둘 다 162.68에 걸쳤고, 그 다음에 요 초록 금요일장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극복해냈지만 164.78 라인을 뚫지 못하고, 일시적으로는 뚫었지만 이게 벗어나지 못해 컨펌 되려면 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그 분위기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168.64랑 160.2 레인지 안쪽에 있어요 라고 하기도 애매한, 여기 이 좁은 레인지에 눌려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걸 고려하면 당분간 그 다음 주에 화요일에 그 실적 발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는 루머는 있는데 컨펌이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 나오고 나서 가이던스까지 봐야 이제 움직일 가능성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테크적으로는 이 다음 트렌드 라인이 그 올라간 업 트렌드 라인 사이가 이렇게 벌려져 있으면 뭔가 이 안쪽에서 이렇게 조금 더 볼라틸리티를 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꽉 차진 않더라도 이 레벨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 레벨 아래로 이렇게 같이 따라 내려가거나 뭐 이런데,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 올라가도 그렇게 세게 올라갈 것 같지 않은 느낌이라서 조금 답답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레벨들도 지금 이게 좁은 레벨이 이렇게까지 좁은 레벨에서 움직이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조금씩 있었지만 이렇게 길지 않았죠. 그래서 실적이 어떤 큰 계기가 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구글 알파벳 그 주식은 큰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민이 그쪽으로도 내나 뻔한 그런 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실적을 일단 봐야 답안지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트코죠. 코스트코는 지난주 이 핑크색 레벨 이 밑에에, 그리고 여기에 이 핑크색 레벨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910.16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서 핑크색과 넓게는 핑크색이지만 여기까지라고, 상한이 여기구나, 하한은 핑크색이고 했는데 이제는 또 하한이 이렇게 막혀버렸죠. 되게 좁은데 영역에서 지금 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또 파란색으로 하나 더 그려줘야 되나 싶죠. 파란색으로. 그죠? 그래서 이 레인지에 이렇게 그 갇혀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볼라틸리티는, 지난주 레인지는 여기에서 여기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도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따져보면 웬만하면 다 도지였던 것 같은 식의, 어떻게 보면 되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시총이 꽤 크고, QQQ의 트리플 Q의 그 웨이트도 꽤 높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오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오래된 트렌드 라인이 또 다시 닿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근처에 왔다가 닿으면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이 밑에 이것까지 못 올라왔죠. 뭐 이거 핑크색으로 일단은 하이라이트를 좀 해볼까요? 이 핑크색에 닿으면 다시 올라가는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언제 닿느냐가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 테크주 실적들이 나온다고 해도 다른 그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와 달리 다음 주에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식들의 영향을 또 크게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얘대로 그냥 테크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가 더 떨어져서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닿게 되면 다시 이제 반등할 여지가 좀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그냥 쭉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리테일 주식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이 두 개 레벨로 이루어진 이 레인지, 그리고 넓게는 핑크 이 레인지를 아래로 뚫느냐 위로 뚫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계속 핑크색 레인지 안쪽, 이 파란색 레인지 안쪽에서 쭉 그 연말까지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얘가 그 리테일 주식이기 때문에 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근처에서 좋은 매출 보이면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상황 봐서 조금 더 움직여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11월
말쯤 돼서 언제죠? 뭐 이쯤 되면 좀 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 얘기는 보신 이 핑크색 레벨을만 조금만 쫓아 올라가도 11월 말에는 상한선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테크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뭐 계속 홀딩 하시는 게 충분히 좋은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당분간 움직일 여지는 좀 많이 없어 보인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다음 주는 당연히 실적에 의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정신없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논팜 있고요. 뭐 GDP는 중간에 있어도 뭐 그냥 그 실적이 있어서 굳이 뭐 매크로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논팜은 중요하죠. 그래서 논팜 보시고, 논팜 나오는 거 보면 다음 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 그 레이트 시전에 어떤 영향이 될지 좀 가늠이 되고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스킵할 것이냐 아니면은 원클릭 내려서 25 bps 내려갈 것이냐 뭐 이런 게 대충 금요일 날 논판 보면은 답안지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는 11월 뭐 4일 5일 이때쯤에 이제 그 대선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대선 결과 나오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움직임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일단 다음 주 실적 보고, 충분히 수익을 내놔야, 리스크 관리도 되겠죠. 대선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신없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논판까지 잘 챙기셔서 좋은 트레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선물 트레이딩 강의 관련한 얘기는 제가 주중에 다시 그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 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어제 올린 선물 차트 분석 동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